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런 매크로 변수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또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네. 매크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은 저희가 시장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 경제 측면 또한 이제 가상자산 시장 흐름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유동성이라는 것이 넘칠수록 이런 모든 투자자산 시장에 불마켓, 이제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불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제 이를 데이터화한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면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이제 이런 그 글로벌 M2, 이제 전 세계의 통화량에 대한 성장률입니다. 증가 또는 감소를 했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제 노란색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전 세계 M2 증가율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히 첨언드리면요, 이제 뭐 통화에 관련해 가지고 M0, M1, M2가 있는데요. M0 자체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통화 정도로 이제 좀 좁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M1 같은 경우는 협의 통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0 플러스 자유 입출 예금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M2 같은 경우는 좀 넓은 의미의 통화, 그래서 광의 통화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이제 현금화에 좀 시간이 걸리는 통화라고 보시면 되고, M1 더하기 뭐 예금, 적금, 그리고 금융 상품 등을 이제 포함하는 통화 지표로 약간 자산성에 좀 가까운 지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이제 노란색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제 계략 상관관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경이죠. 2014년을 돌이켜 보시면은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때, 그리고 M2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인 바 있고요. 그리고 2016년 그리고 2017년이죠. 그때 당시 그리고 또 2018년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을 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M2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M2 증가율이 좀 급격히 상승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M2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살펴보면 2022년, 23년에는 이제 긴축기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2023년, 4년부터 이제 M2 증가율은 양수로 좀 전환되어가지고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과 통화량의 움직임은 사실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지표는 아니어서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고 흥미롭게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M2의 통화량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디지털 통화로서의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고하시기 좋은 지표여서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전 세계 통화량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미국 영향력을 너무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미국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의 M2도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미국의 M2 같은 경우는요, 프레드 사이트에서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1998년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았는데요. 아마 2001년도 아실 겁니다. 이제 닷컴 버블 붕괴 있었고,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부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경기 침체 시기에 오히려 이제 통화량을 더 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산 가격들도 좀 상승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도 좋았었죠. 최근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요, 2022년, 20년 이후 코로나 이후 이제 급격하게 좀 M2를 좀 풀었다가 이후에 다시 21년부터 긴축 모드로 전환이 되어서 M2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4년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완만하게라도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좀 M2의 영향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뭐 2년 정도라는 시간 동안은 좀 크립토 윈터에 빠져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은 지금 이제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현재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좀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 뭐 시기에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통화량이 사실 상관관계가 가장 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M2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자산 시장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들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받아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 전망도 매크로 변수를 함께 볼 수 있겠어요. 미국의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페드와치 툴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확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좀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이제 2025년 금리 인하 4차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었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그 금리 인하가 2차례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제 금리가 지금 4.5%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은 1월, 3월,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가장 높고 6월에 한 차례를 인하하여서 이제 연말까지 동결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올해는 좀 한 차례에 좀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리에 대한 확률 데이터는요,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뭐 물가 지표 등 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것이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을지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 부분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테더 USDT이고요. 2위가 USDC입니다. 서클사에서 만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위에가 USDT 그리고 아래가 USDC인데 한 5년간의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빨간색 채널 안에서 이제 좀 상승 추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도 이제 좀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USDT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반등하여서 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으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코인을 신규로 매수하기 위한 유동성의 지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 요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도 저희가 그럼 바로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인게코라는 사이트에서 카테고리별 시가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적으로 한 2,192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 금액만 1,435억 달러로 엄청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위 테더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가총액 4위 정도가 되고요. 이제 2위가 USDC인데 전체 시가총액으로 한 8위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또 재미난 점은 이제 페이팔이죠. 페이팔 USD가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한 188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리플에 관련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RLUSD가 한 686위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 이런 마켓캡 같은 경우가 한 7,200만 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전반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한 102개 정도가 됩니다. 전체 그 중에서 지금 2,19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에 따라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선 가장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종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또 대표님과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네. 부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뭐 지금 리플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RLUSD를 출시를 했죠. 사실은 이제 또 100개가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보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또 시장 성장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리플랩스도 좀 뛰어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을 좀 확인하시면 되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도 미국은 뭐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 코스닥 100 이런 것들이 있듯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토탈, 그리고 토탈 1, 토탈 2, 토탈 3, 그리고 아더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토탈 같은 경우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고 토탈 2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그리고 토탈 3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가총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더스 같은 경우는 탑 10의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을 제외한 순위라서 약간은 중소형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사실 토탈 2, 토탈 3 그리고 아더스가 이제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토탈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2, 3, 그다음 아더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면 좋은데 토탈 1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이제 전고점을 갱신하여서 이제 상단에서 좀 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토탈 2, 토탈 3 같은 경우는 아직 지난 전고점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토탈 1을 움직임을 좀 따라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것이 그래도 2025년 내에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